학교가 들려준 적 없는 진짜 학교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들려드립니다. 본격 학교 들춰보기 방송 내가 네 선생이다. 줄여서 내 선생 3화 수학여행 특집 시작합니다. 와. 와 수학여행. 야,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어떻게들 지내셨어요? 다 잘 지내지 않았나? 그럼요. 저는 저는 안과장이고요. 요번에 진짜 귀한 아이템을 득템하는 바람에 득템하셨구나. 요즘- 어떤 건데요? 저는 약간 또 덕후 기질이 살짝 있어서 건담 오. 2년 만에 우리나라로 출고된 드디어 이제 얻었죠. 가격이 얼마죠? 이건 되게 얼마 아니에요. 45,000원 정도. 예. 건담이 4만 원이라고요? 그렇죠. 뭐 물론 더 싼 것도 있긴 요거 한데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이해 못했어, 있을 이해 수도 못했어. 있는데 네, 뭐 되게 종류가 많은데 한동안 안 들어왔던 거 이제 겨우 얻어서 요즘 두근두근 하고 있네요. 축하드립니다. 이 사람 감사합니다. 가만 놔두면 건담 이야기 계속하니까. 다른 분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개맘은요? 폭풍 같은 일주일을 보내고 지금 왔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얼굴이 조그매졌어요. 이게 2kg 다 가려져, 빠졌어요, 여기에. 지금 2kg 빠졌어요. 2kg. 아, 네. 2kg 좀. 저희 다이어트의 직방인 것 같아요. 그치 스트레스가 역시 또 마음 고생이. 전 2kg 빠져서 지금 87kg. 감사합니다. 네, 전 생선이고요. 이번 주에는 사실은 수영도 제대로 못 하고 너무 피곤했어요. 그냥 별로 한 게 없어서 약간 패스할게요. 약간 시들시들한 찌들었어요 그냥. 네, 지금 약간 그래요. 마른 느낌, 네. 말라진 느낌. 지금 저병을 들어가고 있는데 팔이 안 뻗어져요. 약간 황태 같다. 그래, 말라서 이제. 네, 황태입니다. 저 김프로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약간 머리 스타일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잘랐어. 머리도 좀 시원하게. 잘랐는데 네. 지난주에는 조금 다른 일 때문에 멘붕이 좀 와가지고 조금 눈이 조용한 부었어. 일주일 동안 울었나 봐. 조용한 공간에 좀 숨어 있었습니다. 뭐야? 그럼 나만 업된 한 주였던 거야? 네,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금요일 밤이라서 기분 좋아요 지금. 아 그렇군요. 우리 먼저 좀 자기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김프로입니다. 사회 과목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네, 저는 안과장이고요. 저도 사회 과목에 매우 관심이 많은 과장입니다. 캐릭터 겹쳐. 사회 과목 있잖아 둘 다. 그냥 대학교 다시 가세요. 대학교 다른 다시 거 가시. 전공하세요. 그러고 싶습니다. 예, 다시 태어난다면. 전공 다른 거 한다면 뭐 하고 싶으세요? 전공? 수학? 수학. 못다 이룬 꿈을 오, 수학으로 불태우고 불가능한 싶습니다. 걸 하고 싶다. 그렇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개맘입니다. 사실 개맘이 좀 발음하기가 어려워서 개밥으로 바꿀까 지금 진지하게 고민 중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 받아요 그러면은 댓글로 모집. 아무도 개 제가 올릴게요. 맘이 낫다, 개 밥이 낫다. 요거 네. 그냥 두 글자만 좀 남겨주세요. 아무도 안 남기면 어떡하죠? 그럼 개 맘으로 해야죠. 그대로 개맘? 가야죠. 네, 그러면. 네. 사람보다 동물이 먼저다. 한문에 관심이 많은 개밥입니다. 한문 잘 아세요? 네, 저 2급 있어요. 근데 지능의 1학년 때 이급. 전공 포기했다라고 전 들었는데. 근데 전공 다들 한문교과 전공했다고 말씀을 드리면 한문 잘하시겠네요. 근데 진짜 개량 한복 몰랐거든요. 입고 다닐 것 같잖아요. 네, 근데 한문교과 전공. 그거 좀 만회하고자 지능의 2급 땄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저는 생선이고요. 생선입니다. 지금은 좀 말라서 황태입니다. 네, 말랐어요. 약간 냄새도 나는 것 같아요. 네. 약간 비린내나. 죄송합니다. 자꾸 놀려. 오늘은 조금 분위기를 업되게 해서 수학여행 특집으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수학여행 지금인가요? 네? 지금이에요. 수학여행 시기가. 지금 한참 조금 갔다 네. 왔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2학기 때 2학기 때 가겠죠. 가겠죠. 네. 네. 근데 지금 한참 이제 조사 중인 학교가 많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2학기 때 이제 가려면 네. 수요 조사 이런 것도 음. 있겠죠. 수학여행 아니라고 해도 또 지금 5월이니까 여행 계절이잖아요. 저 많이 이제 다녀왔거나 이제 그러겠죠. 네. 다음 주에 또 연휴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여행도 많이 그렇구나. 가고. 도로 올라가면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차가 많아가지고 아, 주말에. 수학여행 이름만 들어도 좀 두근두근 거리는 학사 일정 중에 하나죠. 요즘 그 한창 수학여행 많이들 오는 시즌인 것 같아요. 수학여행 관련해서 어떤 기억들을 좀 가지고 계신지 한번 먼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경주 불국사 앞에서 단체 사진 그쵸. 찍었던 거. 그거 다들 한 장씩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키가 작으시니까. 저는 맨 앞에. 맨 앞줄에 아니 있죠. 저키 안 작은데. 키 크시구나. 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고유 자리 아닌가요? 불국사 그렇죠. 앞에. 네. 다보탑 아니면 석가탑. 아니면 아니요, 그 불국사 앞에. 앞에 그 계단. 맞아. 그쪽. 네. 그 뭐지? 청운교, 백운교? 아니 저는 에? 사천왕. 아 맞아. 맞을 거야. 어.
아니라면 아닌가?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네. 네. 모자리는 거의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때도 거기서 사진들 많이 찍었죠. 근데 복붙하면 돼. 복붙. 그거 아세요? 그 자리가 원래는 배 타고 들어가는 거였대요. 아, 원래 진짜요? 물로 된 아, 자리였는데 맞아, 맞아. 이제 다시 불국사가 뭐 불태워졌다가 다시 아. 재건하면서 이제 음. 그렇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막 그 어디지 석굴암 그 걸어가는 길이 너무 힘들었어요. 맞아, 뛰었죠. 아 거기 어. 토암산이잖아요. 맞아 맞아. 아, 맞아. 진짜 토할 것 올라가면서 음. 토한다 그래서 토암산. 뛰어가야지. 아, 그렇구나. 아 그런 얘기. 아, 그리고 약간 수학여행에서 음식 같은 게 제대로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 초등학교 때 경주에 수학여행을 갔는데 미역국이 나왔는데 그냥 물에 미역이 담긴. 아. 그 까다로워요. 개맘이 입맛이 까다로워서 네, 맛이 없어서 그런 화가 나거든요. 단체로 먹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확실히 조금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그쵸. 예. 맛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데가 별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전 그래도 잘 먹었던 것 같아요. 다들 같이 어디로 먹는 거 수학여행 갔다 좋아하거든요. 오셨어요? 다 비슷하죠. 저도 수학여행 뭐 경주 딱 떠오르면 경주나 뭐 남도 뭐 이런데 예, 저도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저도 설악산. 맞아 맞아 맞아. 설악산. 저도 경주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경주죠. 네. 수학여행하면 경주죠. 근데 요즘 또 되게 버라이티해졌잖아요. 뭐 요즘은 완전 뭐 제주도. 해외도 간다면서요? 해외 가는 경우도 많죠. 그렇죠. 그럼 비행기를 같이 타 몇백 명이. 네, 그러게. 전세기 그렇죠. 띄웁니다. 전세기. 아, 네. 그래? 근데 그 그러니까- 안에 다 탈 수 있나? 전교생이? 그럼 어, 근데 그 약간 비행기- 1시간 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아. 되겠죠. 한 번도 그렇게 한- 나가본 적이 없어요. 한 학년 기준으로 했을 때 보잉 명이지? 747 같은 그 아. 큰 비행기는 뭐 음. 300명 이상 탑승이 가능하니까. 그 안에 승무원도 똑같이 있어요? 그렇겠죠. 승무원 똑같이 당연히. 있죠. 네. 그럼 승무원 없이 아니, 가요?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일 것 같아. 아유. 선생님들이 약간 지도해 줄 것 같아. 전문 교육 받지 어. 않은 분들은 할 수 없습니다. 아. 무자격자는 불가능하죠. 그렇구나. 이렇게 학창 시절 추억에서 수학 여행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그 개가 물어온 사연 개물사 그 개맘님 사연 소개부터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그 시베리안 허스키가 물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믹스견이요. 아 믹스견입니다. 믹스견이 물어왔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얼마 전 학교에서 9월달 예정된 제주도 수학여행 참가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반 친구들 대부분은 수학여행 간다면 신나했지만 전 이미 제주도를 2번이나 갔다 왔고 많은 아이들과 좁은 숙소에서 자고 일정 빡빡하게 돌아다니는 것이 싫기 때문에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님이나 담임 선생님께서는 꼭 참여하라고 하시고 아이들도 함께 가자고 얘기를 하네요. 수학여행 왜 가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꼭 가야만 하는 걸까요? 자, 수학 여행을 왜 가야 하는 거냐? 대체 수학 여행 뭐길래 이렇게 모두들 무조건 가야 된다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냐에 대한 그 사연이 왔는데 수학 여행에 대해서 안 과장님이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또 친절한 안 과장 또 출동하겠습니다. 예. 일단 아까 그 사연 들어보니까 거의 담임 선생님 입장이라면 되게 좀 짜증 날 것 아. 같아요. 예. 또 안 간다고 이러면 또 한 명을 남기거나 이렇게 그쵸. 안 가는 학생들이 있으면 또 딱 개별적인 관리가 들어가거든요. 아, 맞아. 그런 거 보면서 예전에 담임했을 때 안 간다라는 의견을 말한 학생들 생각이 나네요. 자, 그러면 수학여행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각 초중고등학교에서 이제 수학여행 가는 것들은 다 잘 아시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보통 학년 단위로 많이 이동을 하죠. 음. 예, 그리고 이런 수학여행의 목적이 원래는 과거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멀리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다 보니까 학교 교육 과정 안에서 많은 곳들을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의 취지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요즘은 근데 뭐 여기저기 많이 가니까 워낙 잘 예, 다니잖아요 여행을. 과거의 그런 취지는 조금 퇴색된 느낌이긴 해요. 예. 수학여행 초기만 해도 뭐 신혼여행으로 제주도만 가도 멀리 갔던 시대니까. 아, 북옥 하와이. 예, 저희 아, 부모님은 진짜. 신혼여행으로 부산으로 가셨어요. 우리 네. 북옥 하와이. 그러던 시대니까. 북옥 하회가 어디 있는지? 북옥 부산 북옥. 부산 쪽에 아 있지. 그래요? 예. 하와이. 하와이 있는군요. 네가 가라 하와이. 어쨌든 그래서 이제 수학여행을 요즘은 이제 좀 꼭 가야 되느냐 이런 식의 논란들이 많이 이제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런 또 수학여행과 관련돼서 이제 꼭 단체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가야 되느냐 이제 이런 논란들도 요즘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반별로요? 예. 또 이런 이제 수학여행 같은 경우 이런 학사 일정에 이렇게 수학여행을 꼭 넣게 되는데 이 학사 일정을 이제 어떻게 이제 계획을 짜게 되냐면 아, 저 일단 궁금한 거 있어요. 또. 예. 거기에서 왜 하필이면 5월, 9월에 가는지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거는 이제 시간 이제
날씨가 좀 약간 좋으니까. 한가한 시간대죠. 아. 약간 이제 시험 기간이 한번 끝나고 아. 이제 만약에 음. 5월 달에 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3월 달은 솔직히 적응하기 좀 정신 없죠. 그러네. 그러면서 4월 달, 5월 초쯤 되면 또 시험 기간이에요. 맞아.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5월 그 시험이 끝나고 나서 좀 이제 학생들 마음이 좀 풀어졌을 해이해지거나 때? 그렇죠. 아. 그럴 때 이제 음. 다들 공부 안 하는 상황일 때 이때 이제 수학 여행을 가면 어떨까? 이제 원래 규정상으로는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뭐 그거는 이제 원래 학기 초에 학기 초가 이제 학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학사를 짜는 담당 선생님이 계세요. 보통 이제 교무부장 선생님이 되는데 이제 각 부장 선생님들이 각자의 이제 행사, 각 부에서 해야 될 행사들을 이제 나름대로 취합을 일정을 합니다. 짤 때 예. 같이 짜는 그래서 이제 그걸 합쳐서 이제 그걸 교무부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사 일정 담당계 선생님이 짠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부장 회의나 이런 데 안건을 올리겠죠. 그럼 이제 부장 회의에서 이거는 뭐 이때로 옮겨야겠다. 이때가 좋을 것 같다. 등등등 이제 의견 조율을 한 다음에 교장 선생님 이제 결재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학사 일정은 거의 매년 비슷한 거죠. 그렇죠. 거의 사실? 복붙이라고 보면 되겠죠. 컨트롤 C 컨트롤 V. 근데 이제 요번처럼 뭐 임시 공휴일 같은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뭐 약간의 갑자기 조정. 조정이 이제 그때그때 또 그렇구나. 유동적으로 이제 일어날 수가 있겠죠. 음.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수학 여행을 이제 9월 달이나 5월 달 그럴 때 약간 좀 한가한 시간에. 한가한 타이밍에 보통 많이 가는데 음. 예.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제 수학 여행을 이제 갈 때 또 이제 아무래도 문제 생길 거리들이 좀 많이 그쵸. 있죠. 예. 요즘 또 이제 세월호 얘기도 아. 좀 세월호 아. 몇 년 전에 있었던 일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때 또 수학 여행이 거의 금지까지 간 적이 있었죠. 가지 말자. 그냥 예, 이럴 몇 바에 년 가지 전. 말자. 없애자. 아. 막 예.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한동안 이제 뭐 금지를 했다가 이제 다시 슬슬 가는 분위기로 또 형성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뭐 무슨 일이 터지면 그때 잠깐이에요. 잠깐 말도 안 될 정도의 강력한 아, 어떤 제재를 맞아요. 가고 네. 그리고 그쵸. 다시 풀리고 맞아. 눈 가리고 항상 반복되는 아웅이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잊혀지고. 해결책으로 하기에는 수학여행 때문에 수학여행 가면서 뭐 일이 생겼기 때문에 수학여행을 없애자. 그쵸. 너무 단순한 생각이잖아 이게. 그렇죠. 당장 그냥 당장 그치. 뭐그 불안거리를 없애자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럼 생선킴이 실수하면 생선킴을 나 없애자. 뭐 생선 토막 내자. 어. 이러잖아 그냥. 형 너 나가 이게 그냥 나아. 하차해라 뭐 그치. 이런 식으로. 내가 여기서 그치. 좀 말 실수했다 하면은 나 그치. 그냥 하차. 대통령이 응. 안 돼. 아, 여기까지. 예, 우리는 우리 정치 아직 3회 예. 3한데. 응. 우리 네. 교육적 얘기를 살아남아야죠, 하니까 저희. 살아남아야 정치적 중립성을 돼. 지키면서 네. 얘기하도록 합시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문제 생길 거리가 많다 보니까 또 그러면 그러니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수학여행을 가지 말아야 한다. 그래도 수학여행을 가야 한다. 왜냐 가서 얻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학생도 나름의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음. 수학여행을.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생선인데요. 저는 수학여행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왜냐면은 사실 그게 선택상이기도 하지만 저는 학교 다니는 거, 뭐 등교하는 거, 하는 이런 수업 듣는 거 이게 뭐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정해진 일정이잖아요. 네. 그것처럼 수학 여행도 학교 교육 과정 안에서 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언제 가야 되는지 뭐 또는 뭐 반끼리 가는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좀 조율이 가능하겠지만 가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저도 좀 공감을 하는 게 저도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은 뭐 앞서서도 잠깐 이야기를 하셨지만 뭐 요즘은 여행을 누구나 흔히 갈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누구나 흔히 갈 수 있지만 반 친구들하고 다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예, 맞아. 그런 돌이켜 보면 뭐 아련한 기억으로 어른이 돼서도 남을 만한 좋은 추억거리인데 이게 교육적인 가치를 떠나서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좀 한 가지 저는 그 소규모 가급적이면 소규모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요거 좀 준비를 하면서 관련된 뭐 통계나 논문들을 좀 뒤져봤는데 학생들 스스로도 이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학여행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냐. 네 가지 정도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고 프로그램 자체에도 학생들 의견이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많이 지적하는 게 좀 소규모로 갔으면 좋겠다. 너무 단체에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끌려다니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소규모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크게 작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김프로는 약간 소규모로 가는 거에 찬성을. 저는 단체로 가는 거. 웬만하면은 저는 단체도 학년 단체잖아요. 학교 단체 막 이렇게 단체로 갔으면 좋겠어요. 학년 왜냐면은 싹 다.
왜냐면은 노는 애들이랑만 놀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학교에서도 맨날 있는 애들이랑 다니고. 근데 뭐 소풍이나 수학여행까지도 사실은 같이 가면 좋겠지만 그게 편하겠지만 다른 반 친구들이랑 또 친해질 기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반에 뭐 좋아하는 학생이 있다라거나 뭐 이러면 기회거든요. 수학여행이 다른 반 친구들도 같이 보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되게 재미있었어요, 사실은. 단체로 막 움직이고 이러는 게. 근데 저도 이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말 가고 싶은데 이제 뭐 몸이 불편한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상황이 좀 어렵다거나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친구들을 봤을 때는 또 이제 무조건 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건데 자기의 이런 사정들로 못 가게 됐을 때 얻게 되는 그런 상실감들도 되게 크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네. 이 사연에 있는 애는 안 가고 싶은 건데 못 가는 친구들은 사실은 있죠. 학교에서는 그렇죠. 좀 챙겨줄 그럼 필요가 그런 있을 것 친구들은 같긴 해요. 어쨌든 따로 이제 학교에 나와서 이제 텅 빈 학교에서 이제 나름의 이제 그 스케줄에 짜여진 채 어쨌든 나름의 이제 학교를 오게 되는 건데 그것도 사실 조금 문제가 상처죠. 예, 네. 있더라고. 왜냐면 이건 당연히 가야 되는 건데 나는 못 가. 뭐 물론 이제 본인이 원해서 안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이 원해서 안 간다고 말하는 애들 중에도 사실은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쵸. 못 가는 애들도 있죠. 뭐 그쵸. 비싼가요? 아직도 수학여행 비용 얼마 저 정도? 기본 뭐 수학여행 같은 경우에는 기본 한 2, 30 정도 그래요?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단체 할인 조금 받고. 그렇죠. 그쵸. 근데 가는 데 따라서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그쵸. 달라지긴 음. 하겠죠. 그래서 뭐 국내면은 조금 국내에서 가까운 데라면 조금 뭐 좀 저렴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요즘은 해외 여행까지도 가는 경우에는 뭐 몇백만 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가는 거는 찬성이에요. 그래도 학교 안에 있는 그렇게 약간 갇혀 있는 그런 한정된 장소에서 말고 좀 더 넓은 곳에서 그런 단체 활동을 하는 기회가 사실 흔치 않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활동 자체는 되게 좋은데 이제 저는 이제 약간 걱정인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빈부격차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이제 그런 갔을 때 또 생기는 안전사고라든지 아니면은 또 그런 문제거리가 있을 때 저는 이제 교사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선생님들은 가고 싶은지. 선생님들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싫어요? 가면 좋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나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문제는 그 여행을 가면서 선생님들에게 주어지는 그 책임감이 그쵸. 너무 큽니다. 네, 그렇겠다. 맞아요. 예. 특히 뭐 이제 법적으로 잠깐 얘기를 좀 해보자면 교사에게는 의무가 있어요. 그쵸. 학생들을 관리하고 지도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거는 법으로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여행을 갔을 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이거는 교사의 불법 행위가 됩니다. 그래요? 예, 민법상으로 따져도 750조 1항. 본인의 어쨌든. 책임을 다하지 않은. 예, 그런 그렇죠.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관리 소홀이라는 예, 거지. 그렇죠. 당장 그러니까 교사가 잘못을 해서 교사가 애를 때리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교사가 모르는 사이에 딴짓거리를 하다가 학생이 그러다 사고를 쳤어요. 그래도 이거는 교사의 책임으로 갈 가능성이 그렇구나.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30몇 명의 학생들을 이제 교사 한 명, 담임 교사 한 명이 관리하기는 사실 역부족이죠. 그래서 막 수학여행이나 수련대 가면 선생님들이 더 철저하게 가방 잠을 못 검사하고 자요. 막 그래, 네. 애는 더 그러구나. 들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네. 우리는 뭐 거기 가서는 조금이라도 일탈을 하고 싶어서 안 달란 거고 선생님들은 더 엄격해지는 거야. 더 민감해집니다. 저도 되게 민감해져서 뭐 학생들이 저가 예전에 학생들이 인솔해서 나갔을 때 한 두세 명이 갑자기 쓱 어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밤에 어디 가냐고 막 이렇게 따졌더니 뭐 잠깐 선생님 앞에 돌면 안 돼요. 안 돼. 들어가. 시끄러. 꺼져. 막 이런 식으로 막 평소에는 안 그러다가도 거기 가면 더 좀 더 더 제가 예민하게. 음, 민감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네. 거의 수학여행을 가면 선생님들이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그래요? 왜냐면 밤에 이제 아이들은 또 밤이 중요하잖아요. 또 밤의 시작이죠 이제. 알코올을 또 한번. 그럼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네. 그 수거한 술 마시면서 아 그런 경우도 이제 있죠. 근데 이것도 이제 선생님들 간의 의견이 조금 분분해요. 저 존경합니다. 왔으니까 선생님. 네. 왔으니까 이제 좀 같이 좀 이제 우리도 좀 즐기자. 약간 음. 그런 분위기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뭐 이제 준비해 오신 거 아니면 나름대로 회식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반대쪽에 있는 분들 얘기는 그 우리가 그러는 사이에 다른 데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 빼도 박도 못하는 불법 그쵸. 행위가 돼버리는 거죠. 그쵸. 근데 사실상 정말로 그거는 좀 가급적이면 삼가줬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선생님이 당연한 먼저 거죠. 취했어 우리는. 그건 그래서 진짜 선생님들 모르네. 취한 다음에 우리 취했어. 헐.
그러면 이제 문제가 그건 진짜 문제인 근데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는 문제가 없었다라면은 그러니까 이거 우리 저기 뭐지 그 베테랑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를 삼는 순간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라면은 그냥 재수 좋게 넘어간 거죠. 그런데 교사로서의 해야 될 의무는 제대로 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데서 이제 오늘 선생님들에 대한 선생님들의 스트레스가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좀 수학여행 학생들 입장에선 되게 좋은데 선생님들이 이제 하기에는 좀 약간 애로사항이 있죠. 그래도 또 선생님들이랑 반 학생들 간의 추억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거 음, 있죠. 저는 그래서 음. 수학여행을 만약에 간다면 그러니까 반끼리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생선님께서 그러니까 다른 반 친구들과의 교류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걸 계기로 그러니까 소소의 반끼리만 가면 그러니까 그동안 친하지 않았던 반 친구들과도 이제 교류를 할 수 있고 담임 선생님과도 더 잘 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갈 거면 소수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대신 그건 있어요. 담임 선생님이 더 부담이 커집니다. 그렇겠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같이 분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 혼자서 다 케어를 해야 되니까 그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반이 이제 따로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두세 반 묶어서 가는 묶어서. 경우도 그게 낫죠. 있죠. 음. 예. 남자 선생님 한 명, 여자 선생님 한 명 이런 식으로 해서 꼭 그게 남녀를 아니 나누지 그게 않습니다. 아니라 네. 하는 일이 또 다른 역할 분담, 역할 분담. 저 같은 젊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이- 남자 학교에 있을 경우에 네. 있을 때는 이제 남자 선생님 둘, 여자 선생님 한 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 반이서 한 묶어서 이렇게 강원도 투어로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소풍은 무조건 반별로 가지 않나요? 거의 그렇죠.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아, 것 그래요? 같아요. 학교마다. 네. 학교에서 선생님들끼리 이제 의견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음. 근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의 이 선택권이 조금 맞아, 맞아. 문제가 돼요. 특히 요즘 같이 인권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사회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반발이 생길 수가 있죠. 예, 다양한 의견을 왜 수렴하지 않느냐, 왜 선생님들 독단적으로 결정을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통보를 하느냐, 강요하느냐. 그렇죠. 예, 네, 그런 저도 얘기들도 부분 많이 좀 나옵니다.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어떻게 그럼 수학여행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긴 가야죠. 가긴 일단 가야 가긴 가야 될 것 같아요. 가긴 예. 가야 될 것 같죠. 왜냐하면 가지 말아야 될 거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방송이 끝나버리니까 그리고 가야 된다. 가야죠. 그리고 얻는 게 뭐 맞아요. 난 너무 좀 재밌었어. 고생하는 것보단 더 음. 많으니까. 그쵸. 사실은 뭐 재밌었어. 행정적 편의 응. 또 중요한데, 그러니까 음. 절충점을 잘 찾아야 되긴 하는데 학교라고 하는 기관의 원래 목적은 뭐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 그렇죠. 포커스가 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지금까지 수학여행에 대해서 뭐 일반적인 이야기도 해봤고 좀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아, 제주도. 요즘 수학여행 아. 많이 갑니다. 그렇죠. 제주도 예, 많이 우리가 달라졌죠. 대학교 나 졸업 여행 우리 요즘은 대맘이랑 학생들, 제가 고등학생들, 동기인데, 중고등학생들 네. 많이 와요. 제주도 갔었어요. 우리. 과에서 제주도 갔다고요? 과에서 제주도 갔었어요. 졸업여행으로. 졸업여행으로. 야, 졸업여행 가는 과도 있구나. 제가 부럽다. 개인적으로 제주도를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이맘때가 되면 비행기 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주도에서 그거 현무암 채집하시거든요. 김프로님 직업이. 자, 그래서 제주도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 제주도 수학여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아까도 잠깐 안 과장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야기 하나를 좀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은 세월호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때 그 세월호 그 친구들이 원래 정상적으로 왔다라고 하면 도착해야 될 항구 근처에 있었어요. 그 시간대.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픈 부분도 있고요. 네. 이게 사실은 뭐 세월호가 정치적인 이슈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아이들이 네. 안전사고와 관련된 문제인데 정치 문제로 비화가 됐죠. 그쵸.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정치 팟캐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제 개인적인 정치적인 견해를 밝히는 건 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한 마디만 좀 네네.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민이 국가와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해주면서 내린 단 하나의 지상 과제가 있다면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하라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시작해볼게요. 이제 제주도 예, 얘기. 제주도 얘기 좀 분위기를 좀 바꿔서. 예. 보통 수학여행 며칠 정도 가는지 기억이 좀 나시나요? 우리 때 2박 3일. 2박 3일 아닌가요? 경주를 가서 3박 4일. 3박 경주 2박 4일. 3일 아니었나요? 아니 좀 멀잖아요. 우리도
인천에서 출발해서 2박 3일짜리였는데 2박 3일도 많고 3박 4일도 제주도는 많은데 한 3박 4일 가요? 예, 제주도는 보통은 3박 4일로 많이들 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주도를 오는 실제 뭐 여기저기 학교 제 지인들 통해서 학교에서 제주도 수학여행 갔을 때 어떤 코스로 갔냐 이런 정보들을 제가 좀 소스를 수집을 해서 네네. 코스를 좀 제 나름대로 만들어봤어요. 그러게 그렇구나. 제주도에 대해서 잘하니까 좀 어디가 좋은지 좀 요충지 이런 데를 조금 잘 찝어주실 것 요거는 같아요. 꼭 수학여행 말고도 그냥 여행 추천지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 여행 들으시는 코스? 분들 이걸 좀 약간 이제 참고하셔서 음. 제주도를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안 과장님 제주도 가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참고하시면 이제 되겠네. 여기서 이제 음. 필기하려고요. 저는. 아, 예, 밑줄 그으면서. 아 제가 진짜 명소들 위주로 좀 준비를 해왔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좀 준비를 안 그래도 했고요. 또 교육적인 네, 의미 네. 좀 담으셨구나. 네. 일단은 청취자분들께서도 직접 자기가 함께 수학여행을 가는 기분으로 좀 따라와 주시면 재밌을 네, 것 같아요. 네. 어, 제주도는 김포공항으로 가나요 일단? 김포공항으로 갑니다. 일단 아, 예. 우선 첫날 네.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모입니다. 뭐 교복을 입고 모이는 학교도 있고 사복을 입고 모이는 학교도 있죠. 이게 또 나름의 재밌는 게 나 뭐 입고 갈까? 그치. 어. 옷 첫째 사야지. 날은 뭐 입고, 둘째 날은 뭐 사야지. 입고, 세 번째 날은 뭐 입고. 무조건 늘 사야지. 교복만 입고 만나던 친구의 사복 입은 모습을 보면 아, 달라 사야 보일 돼, 수도 사야 돼. 있고 그쵸. 네. 그게 그게 얼마나 설레요. 남녀공학 설레고. 같은 경우에 그쵸. 난리 더 나지. 설레죠. 막 남녀공학. 부모님 쫄라서 아니야, 옷 산다고 하고. 여자들끼리만 있는 것도 장난 아니에요. 그쵸. 음. 더 꾸미려고 더 예뻐 보이려고 막. 남고 같은 경우에는 못 사달라고 그냥 지나가는 다른 학교 학생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보일까? 아. 약간 그런 게 더 같은 남자들끼리야 뭐 잘 보일 게 있나요? 저희 근데 저 동창 남자애는 그냥 비닐봉다리 들고 왔어요. 수학여행 오는데 가방 대신에. 가방 그냥 비닐봉다리 들고 왔어요. 근데 네. 이게 유행하는 템들이 있잖아요. 그때 다 당시에? 똑같은 거 입고 오잖아요. 그쵸. 아, 그렇죠. 저지 어. 막 이런 것들. 아디다스 저지 유행했을 때 다 지금 브랜드 나왔는데? 아 죄송합니다. 네. 괜찮아요. 네. 그래요? 네. 어차피 뭐 그래도 광고 효과 없을 거예요. 다 똑같아. 다 똑같은 거. 요즘에 뭐가 유행이에요? 요즘에? 애들 뭐 입어요? 요즘에? 요즘에 뭐 핫팩. 통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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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통바지. 루즈 팬츠. 슬랙스. 아, 입어, 슬랙스. 애들이. 응. 와이드 팬츠? 아, 그쵸. 아. 와이드 팬츠 이런 거 입고 거기다 약간 좀 박시한 티. 거기에 그다음에 안에 청바지 안에 딱 티 집어넣고. 아 맞아 그거 아, 입더라. 맞아, 그거 맞아. 입더라. 확실히 청바지 안에 티 그게 도는 것 같아요. 한때 그래, 막 그거 스키니로 확 갔다가 아, 지금 다시 또 이제 다시. 통 큰 걸로만 확 왔다가 맞아. 한 5년 후에 다시 또 스키니가 또 그럼 대세가 다시 뭐 될 겁니다. 칸칸치마나 이런 거 다시 보나? 월남치마 젤리 나오시 젤리 슈즈를 신어야죠. 제주도 가려면 젤리 슈즈. 일단 그러면은 김프로님이 이제 가는 거니까 네. 어떻게 입으실 거예요? 저는 뭐 지금은 한복을 입고 계시거든요. 이럴 때는 좀 친구들이 다 사복을 입는다. 네. 이럴 때는 교복을 입고 아 가야죠. 그거를. 그리고 나서 네. 이제 그렇게 모이고 나서 요새도 이렇게 하나 모르겠는데 교장 선생님 우리 때는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을 당연하죠. 무조건 있죠. 요새도 해요? 네. 무조건 있죠. 네. 요새는 이제 방송으로 보여주죠. 아니요. 직접 나오시죠. 왜냐면 아, 애들 가는 거를 보셔야 되니까. 그것도 구령대로. 그것도 안전관리 그쵸. 의무 중에 하나로 일단 그렇구나. 사람 하는 거죠. 이제 예, 잘 얘기를 가는지. 그러니까 관리자 선생님께서 얘기를 네.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네.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됐을 때 그게 그렇죠.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보통 이 자리에서 안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약 40여 분간 하시죠. 그럼. 너무 길어 40분. 빨리 가죠. 네. 너무 학교에 가자. 그리고 혹시- 이제 학교 안에 버스가 들어오기 네, 시작합니다. 들어옵니다. 버스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씩 타게 되죠. 근데 자리 배치 어떻게? 제일 뒷자리는 항상 대박이지. 자리 네. 배치. 자리 저는 배치. 멀미가 심해갖고 앞에 앉았어요? 저는 담임 선생님 뒷자리에 앉았어요. 그거 앉으면 자야 되잖아. 아니요, 전 시끄럽게 떠들었죠. 아니 근데 이거- 선생님이 말 걸어 그런데 아니, 앉으면 자율로 앉아요? 요즘에도? 그렇죠. 혼자 자율이죠. 혼자 앉는 학생. 그럼 아니요. 이제 약간 근데 음. 제가 예전에 이제 학교에서 개밥을 줄 때는 응. 이제 혼자 있는 친구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배치는 좀 필요하지 해요? 않을까. 아 우리는 중학교 때 선생님이 방 배치까지 같이 해줬어. 예, 요즘에도 그래요. 그래요? 예. 약간 좀 이제 소외되는 친구 같은 경우는 담임 그쵸. 쌤이 케어를 하시죠. 그쵸, 네. 그쵸. 제일 까부는 친구는 뒷자리 가운데. 뒷자리 그쵸. 가운데. 거기가 메인이잖아요. 네. 거기가 메인 자리 그 아닌가? 튀어나가면은 급브레이크 밟을 때 맞아. 떼굴떼굴 뒷자리 떼굴 가운 그러고. 뒷자리 창가 쪽이 거기가 메인이에요? 거기는 약간 거기는 이제 좀 주인 진짜 주인이지, 이제 거기. 약간 일진 네. 대빵 아 진짜? 그- 가운데 자리가 아니라? 가오잡기 가운데는- 딱 귀찮으니까 나 신경 쓰지 마세요 아, 이런 자리죠. 거기는. 그런 자리구나. 자 그럼 이제 버스를 네. 탔고 탔어요? 버스를 타서 김포공항으로 갑니다. 음. 김포공항으로 가면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세
그 길을 타고 가는 비행기가? 경우가 있어요. 오, 왜냐하면 이제 그렇구나. 한 학년이 전체가 다 갔을 경우에 음. 그 항공 비행기에 한 뭐 70%인가 80% 이상을 예약을 하면 전세기를 띄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제 전세기를 띄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석으로 섞여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섞여서 가기보다는 이제 그 전세기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럼 전세계 음. 1등석에도 타나요? 선생님들 앉지. 전세기에 그렇죠. 네. 예. 선생님들이 1등석을 탄다고? 그럼 뭐 누가 해? 앉아. 아까 제일 뒷자리에 앉아. 뭐 교장 선생님이나 뭐 이런 분들 혹시 뭐 부장 선생님들 같이 가시는 경우에는 뭐 아니, 그런 나이가 데 있으시니까. 있지 않을까? 1등석을 탄다고요? 아니 거기도 어쨌든 비어 있을 거 아니까. 비어 있으니까. 비어 전세기니까. 진짜? 예, 예. 우와. 타면 안 되나요? 아니 돈이 타야지, 3배잖아요 1등석은. 아니, 아니 어차피 전세기를 빌렸으면 전세기 상관이 빌렸으니까 없어요. 예, 예. 상관없죠. 토탈로 빌렸으니까. 그러면 그런 걸 타기 위해서도 교장 선생님이 빨리 돼야 되겠네요. 아이고.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제주공항에 내리게 되는데요. 기내식은 없죠? 제주가. 음료수 하나 제주는 줍니다. 기내식은 없고요. 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게 여권 준비하셔야 되고 신발 벗고 타야죠. 신발 벗고 타셔야죠. 아. 비행기를 지금 타실 잠깐 때는. 착각했어. 예. 제주공항에 내리게 되면 보통은 좀 보니까 많이 가는 게 서귀포 쪽에 숙소를 많이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주도가 서귀포시랑 제주시랑 이렇게 나뉘죠? 예, 시가 두 개가 있어요. 남북으로 돼 있는 거죠. 그죠? 거의 남북으로 돼 서귀포가 있죠. 어디예요? 밑이에요? 아래쪽이요. 예. 올레시장 있는데 예, 예, 예. 제주도에서도 더 따뜻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주도에서 봤을 때는 서귀포가 서귀포가 추천. 정말 제주도 같은 느낌을 받고 오. 싶으면 서귀포를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하도 서귀포에 사람이 많아져서 지금은 이제 뜨고 있는 게 동쪽, 제주도 동쪽. 월정리, 예, 뭐 그런 쪽으로 성산일출봉 어디지? 있고 있는 쪽. 그 섭지코지. 일대에 섭지코지. 아직 관광객들이 손이 닿지 않은 곳들이 꽤 그래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코스에서 빠져 있는 한적한 마을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요즘은 그 아예 이제 서울이나 육지에서 올 때 그 뭐 반려견이나 같이 데리고 와고 그 산책 다니고 이런 사람들 많이 보여요. 로망이에요, 제 네. 로망. 그게 이효리 씨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생겼어요. 아, 네, 그런 분들이. 아 진짜 강아지 개도 데려가고 한 싶은데. 자리 차지 않아요? 강아지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비행기? 조금 알아봤는데 비행기 기내에 탈 수 있는 강아지들은 5kg 미만. 아, 그러면 저희 강아지는 못 하네요. 7kg가 다이어트 해야겠다. 비행기 네. 타려면. 아,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 서귀포? 목적지가 이제 서귀포다 네. 보니까 이제 중간에 가는 길에 이제 한 곳 정도를 더 보게 되는데 그 한 곳 정도 보고 숙소를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근데 보통 이제 가는 게 여기저기 좀 알아보니까 4.3공원 같은 데를 많이 가더라고요. 4.3공원이요? 예. 오. 그 제주 4.3 평화공원이라고 있어요. 아. 그 제주 4.3 사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 관련된 이제 공원입니다. 제가 4.3 사건을 정확하게 3포 아니고요. 그러니까 4.3이 3, 4밖에 아, 모르죠. 놀랐어. 뭐 지슬이나 이런 영화로도 나와서 4.3을 아시는 분들도 많은데 혹시는 이제 4.3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간단하게 위해서 김프로님이 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 제주 4.3 사건은 1948년 4월 3일부터 54년 9월 21일까지 꽤 오랜 기간 동안 있었던 대량의 양민 학살 그렇죠. 사건이죠. 그 이제 4.3 사건이라고 해서 4월 3일부터 이제 시작된 사건은 아니고 사실은 47년 3월 1일부터 이제 그 일이 터지기 시작을 해요. 그 3월 1일 3.1절 기념 행사를 뭐 학교에서 마치고 이제 시민들이 가두 행진을 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기마 경찰대가 있었대요. 당시에는 기마경찰대가 뭐? 말 타고 타는- 다니는 경찰. 그러니까 일본 순사치 일본 같이 순사관. 말 탄 경찰관이 어린이 하나를 말로 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몰랐어요. 경찰관은. 경찰관이 몰랐는데 시위대들이 이거 항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까지 갔어요. 해당 경찰관의 그 사과를 받고 싶다라는 목적으로 갔는데 이제 워낙 여러 명이 가다 보니까 경찰관들이 실탄 사격을 시작을 합니다. 경찰서를 습격하는 줄 알고 얘기도 안 했는데. 근데 얘기도 안 이거 했는데. 그냥 되게 단순하게 약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뭐 약간 빨갱이 그렇죠. 그렇게 그런 일들도 알잖아요. 있었어요. 네. 근데 원래 촉발된 거는 이 사건이에요. 어린이가 어. 치이고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러 간 사람들한테 약간 이제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단체로 그렇죠. 온 약간 경찰관들이 사격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아하. 당시에 이제 그 남조선 노동당, 남노당, 아. 제주도당에서 그 이걸 빌미로 해서 프로파간다를 시작을 했고 정치적 선전을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게릴라전을 벌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경찰서를 습격해서 무기를 탈취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원래 사건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그 뭐 이념 갈등이나 이런 것과는 전혀 관련이 그러게요. 없는 그렇네. 네, 근데 경찰의 그렇게 오인 몰고 간 사격이었죠. 거구나. 단순히 사과를 받으러 간 거였고 결국에는 잘못 보고 오인 사격을 한 건데. 예. 그래서 그거 때문에 경찰관들도 이제
경찰 내에서도 이제 문제 의식이 생긴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못한 거다. 그래서 경찰관 그다음에 민간인들까지 단체로 파업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중앙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 경찰관 66명이 파업에 참여를 했는데 66명을 전원 해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어쨌든 자리에 이용한 거네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앙 이용한 정부에서는. 거죠. 그 자리에 이제 정치적 목적으로 서북청년단이라고 하는 그 민간인 단체의 사람들 경찰관 자리를 채워 넣게 돼요. 그래서 그 서북청년단이 들어와서 제주도에서 이제 그 소위 자기들 표현으로 진압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서북청년단에 대해서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서북청년단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빨갱이 혐오자들.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북한에서 지주들이었는데 공산화되면서 땅이 다 뺏긴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그 친일파들. 그다음에 일부 이제 그 이게 원래 주도를 했던 게 어떤 교회에서 목사가 주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실제로 좀 제가 제주도에서 어른들 연세 드신 분들한테 좀 네. 그때 상황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일은 넘으신 분들은 어린 시절에 그런 것들을 봤잖아요. 들어봤더니 그 서북청년단들이 그 어린이들을 죽여서 목을 잘라서 그냥 막 다 죽였. 다 죽였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나는 그러니까 다 총 쏜 걸로. 제주도민 8명 네. 중에 1명이 죽었어요. 이때. 진짜. 그러니까 생생한 증언을 빌어보자면 어린이들 목을 꼬챙이에 꽂아갖고 서로 누가 많이 꽂고 다니나 자랑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을을 처음에는 이제 찔러 죽이다가 나중에는 이제 마을에 불을 질러서 다 죽여버리기도 하고. 그거 약간 사람 한두 명씩 죽이다가 약간 정신 나갔나 보다. 그거 죽이는 이게 사람들도.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냐 구체적으로 물어봤더니 이런 상황이었더라고요. 그 밤에 이제 그 게릴라들이 와서 먹을 것 좀 주셔. 제주도 그때 순박한 사람들이 먹을 거 달라고 배고파 보이는 사람이 먹을 거 달라 그러니까 먹을 걸 준 거예요. 죽였지. 다음 날 경찰관이랑 군인들이 와요. 아, 어젯밤에 혹시 이상한 사람 빨갱이한테 뭐 줬다. 네, 이런 이상한 식으로 사람 안 해서? 왔냐? 아하. 뭐 줬다. 밥 줬다. 니네가 배우다. 아하, 다 죽여버린 그렇게 거예요. 다 죽였구나. 네. 그냥 완전 청소 진짜 그렇지. 그렇게 학살. 학살 진짜. 그러니까 학살도 이런 양면 학살이 학살. 없는 게 이게 좀 방송이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그 충격적인 걸 하기 위해서 그 이때 진압군들이 어떤 짓까지 했었냐면 그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거든요. 여성들을 강간을 하고 그 질에다가 여성의 질에다가 감자와 고구마를 누가 많이 넣냐 내기를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비인간적인 광기 어린 역사죠. 근데 이게 진짜 묻혔어요. 사실 그때는 그죠. 네, 네. 근데 이게 제가 그 이거를 소재로 한 소설이 하나가 네, 있어요. 네. 1970년대 나온 소설인데 아마 이 소설을 계기로 해가지고 사회에 좀 고발이 많이 이게 좀 알려졌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 순이 삼촌이라는 소설인데 순이 삼촌이 여자예요. 이게 제주도 사투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삼촌은 제주도에서는 네. 다 삼촌이라고 합니다. 맞아. 그쪽 여자 어른들. 나랑 이게 거리가 먼 어르신들을 뭐 남자고 여자고 다 삼촌이라고 불렀대요. 다 삼촌이라고. 네. 총수 따진 것처럼. 그래서 이 순이 삼촌이 이 4.3 사건으로 인해서 자식이란 남편을 다 잃었는데 이 분만 겨우 살아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했던 일이 이제 소설 안에서 그 밭에서 사람 뼈랑 탄피랑 골라내는 일을 하면서 이제 그걸로 돈 벌고 사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죽었으면은 그 사람의 직업이 밭에서 뼈 조각 뼈랑 탄피를 골라내는 일을 한 거야. 그래서 그런 충격을 30년 동안 사람답게 살지 못하다 결국에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살을 하고 마는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4.3 사건을 처음으로 소재로 한 이 현기영이라는 작가가 제주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설인데 이때는 이제 4공화국 되어서 이 소설 금서로 되고 고문받고 막 이랬어요. 이 작가가. 이게 교과서에서도 혹시 다루나요? 이거 4.3 있어요. 사건 얘기는 교과서에서 순이 달라요. 삼촌도 교과서에 있는 교과서도 있어요. 근데 교과서에. 이제 한국사 근현대사에서 다루긴 하는데 네. 이제 그 국정화가 되면 이 내용이 이제 어떻게 없겠지. 또 비중이 될지는 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에서라도 이야기를 해야 된다. 예. 저 진짜 몰라요 이건. 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무식한 아니 사람이라서 근데 진짜 몰라. 저 진짜 몰랐어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이제 교육 받았을 때는요. 없었어. 이런 이제 나름대로 없었죠. 역사책이 국정화였어요. 그쵸, 대한 그거. 교과서에서 나왔던 맞아. 국사, 베이지색. 베이지색의 갱지, 약간 어. 그런 재질로 배운 내용이다 보니까 한 줄이나 있었겠지 뭐. 지금 잘 뭐 모르겠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뭐 치적 막 이런 거는 나오지 그 사람이 했던 막 맞아. 민주화를 막 방해하는 그런 배운 내용들은 기억이 없어. 없어. 거의 안 나왔어요. 다 뭐 88 올림픽 유치 찬양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여기서 정치적인 견해를 밝히자면 저는
국정화 정말 반대입니다. 아, 갑자기. 예. 네. 제주도민 8명 중에 1명이 죽은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가족까지 치면 모든 제주도민들이 다 피해자 가족이에요. 있지. 그렇기 때문에 제주 4.3 사건은 제주의 문화와 제주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코스다라고 봐요. 원래 되게 수학여행 얘기하면서 되게 갑자기 지금 또,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4.3공원을 간다는 것 자체가 그거에 대한 의의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좋았어요. 예. 버스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중국의 가이드 언니처럼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해주면 돼. 너무 얘기를 좋을 것 해주면 같아요. 좋죠. 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수학여행을 다니면서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제주도에서 보니까 가이드가 가이드분이 현지 이야기를 가이드가 하더라고요. 있겠죠. 예. 현지 가이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선생님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부원으로 이렇게 좀 그렇죠. 하시면 너무 좋을 좋아요. 것 같아요. 예. 음. 그래서 사실은 여기 좀 가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곳 중에 다랑시 오름이라고 하는 그게 뭐 오름이 있어요. 오름 중에 하나예요. 예, 예, 오름이라고 해서 기생화산이죠. 네. 교과서에서는 이제 기생화산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다랑시 오름이라고 하는 데가 실제로 4.3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던 곳이에요. 거기서 근데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실제 제주 그 4월 3일 그날 그 봄날이었잖아요. 얼마나 화창한 날이었고 얼마나 아름다운 날이었겠어요. 예. 어쨌든 이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네. 있으면 한번 더 하기로 하고요. 갑자기 예. 너무 예. 이 또 정치를 또 화났어? 배운 갑자기 사람으로서 화났어? 일어날라 그래. 이런 얘기 응. 들으면은 응. 정말 열받습니다, 진짜. 마이크 씹어 드실 것 같아요. 어. 지금. 네, 과거 그러니까. 그 참 뭐 같은 정권 그때 예, 저 화가 시원하게 나네요. 그 편집할 테니까 욕 한번 하고 가죠. 쌍욕 한번 하시죠. 자, 욕했습니다. 네, 비판 한번 하시죠. 네네. 진짜 네. 그때 정권 그 수장이랑 그 밑에 사람들 생각하면은 정말 화가 납니다. 아니 진짜. 얘기하고 삐리리 처리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얘기했어요 벌써. 아, 예. 네, 했습니다. 자, 네. 자, 그리고선 이제 숙소로 들어가게 돼요. 숙소로 들어가면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제 동양화 공부를 하고 갑자기 밥 조영남 먹어야지. 화백이 밥은 안 화백 생각나네요. 화백이 밥 먹죠. 밥 먹죠. 먹어야지. 예, 밥을 먹고 밥이 너무 부실해. 뭐 먹어? 밥이 이제 그 계약된 곳에서 먹게 되는데 숙소에서 이제 계약된 곳에서 먹게 되죠. 또 먹게 먹- 또 되죠. 먹어야지. 예, 예. 근데 근데 요새는 보니까 식당에 계약해서 식당에서 먹기도 그래요? 하고. 아니 왜냐면 예. 요즘에는 밥이 제대로 안 나오면 애들이 항의가 장난 컴플레인이 아니에요. 장난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약간 또 이제 수학여행을 가게 이게 인솔하게 되거나 준비하는 과정의 얘기가 조금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관광사와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냥 뭐 생짜로 가기는 좀 어려우니까. 뭐 근데 아는 여행사 선생님이 아는 여행사. 뭐 아는 여행사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우연찮은 계기로 거래가 돼서 이제 계속 뭐 한다든지 그러다 반성으로 가는 보니까 경우가 많죠. 일단 수요자와 공급자의 일단은 마음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최소 비용 최대 효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막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대한 여행비를 싸게 하려다 보면은 그 비용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밥 쪽으로는 약간 약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구나. 예, 그 정해진 그 예산에서 밥을 내다 보니까 제주도 가서 막 순두 그래서 먹고 그때 이런 거. 뭐 내 그냥 밥이 똥국, 그때- 뭐 완전- 된장찌개 뭐 이런 거. 완전 화나. 이게 실제로 그 수학여행의 문제점 중에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게 그 여행사를 끼고 가게 되잖아요. 여행사를 끼고 가게 됐을 때 그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실제 관광지들 중에서도 무료 입장인 곳들 중심으로 돌아다니게 되고 이 왜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제주도 방문했을 때 네. 돌리잖아요. 그렇죠. 아, 예, 그거 예, 맞아, 예. 맞아. 그런 것과 유사하게 뭘 가버리게 돌려요? 돼서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나만 뭐 이해 못했어? 일본인이나 뭐 중국인들 왔을 때 여행사에서 일부러 막 싼데 싼 데 아, 가고 아. 뭐 막 저기 말도 안 마트 되는 이런 데서 데 잡고 음.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마트에 밀어놓고 뭐 면세점에 밀어놓고 이렇지는 않겠지만 예. 어쨌든 뭐 숙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마진율을 생각하면서 움직이게 되잖아요. 보통 숙소는 그럼 뭐 콘도나 리조트 이런데 보통 유소 호스텔에 많이 가겠죠. 우리 많이 갔던 데 있잖아요. 자 그러고서 이제 애들이 잤는지 안 잤는지는 모르겠지만 둘째 날이 밝아옵니다. 그 이미 좀 취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첫날인가요? 둘째 날인가요? 이제 둘째 날 첫째는? 됐죠, 이제. 네. 지금 둘째 날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둘째 날에는 그 본격적으로 가야지. 본격적으로 이제 제주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뭐, 현무암. 성산 출봉. 일출봉, 그다음에 현무암. 그거 있잖아. 현무암이 생각 주상절리. 주상절리. 그러니까 선지코지. 지형지물. 주상절리는 거기 아니야? 저기 제주도에 변산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변산반도가 있는데. 유명한데 아. 그것도 있죠. 제주도에도 굉장히 유명한 한라산. 저기- 아니 현무암이라니까요. 현무암은 다 있어 제주도에. 아, 그래요? 네. 예.
바닥이다 그거는 섬 아무데나 아니야. 가도 다 있어. 아니 제주도 하면 지금 못 떠오르냐고 물어봤죠. 아니 어디 가야 되는 거?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네. 그 보통 이제 둘째 날은 그래서 그 지형 지물과 관련되어 있는 특이한 제주도의 지형과 관련되어 있는 지역들을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이 가는 곳이 천지연 폭포, 아 천지연 폭포 어, 가는구나. 그쵸. 거기 가야죠. 용머리 맞아. 해안. 거기에 손을 담그면 뭐가 되게 좋다고 막 그래갖고. 그러니까 제주도는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현무암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곳이 잘 없어요. 잘 없는데 희귀한 거죠. 폭포가 있는 곳이. 진짜 몇 그러네. 거의 그러니까. 이제 바닷가 쪽에 많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강이 바다로 바로 떨어지는 폭포가 그렇게 우리나라에 많지가 않은데 제주도는 많아요. 네. 상대적으로요. 그래서 이제 이때 보통 그 교과서에 실린 곳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쵸. 예, 예. 가이드분께서 이제 여기서 지형의 형성 과정 같은 것들을 설명해 주기도 하고요. 뭐 지리 선생님이라든가 맞아. 사회 선생님들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게 되는 시점이죠. 제주도가 그 현무암이라서 막 바다 근처에 옆 가생이의 사람들이 산다고 난 배웠던 것 같은데. 그 교과서에 그 이야기 하려 그랬는데 아, 중학교 그래요? 1학년 교과서에 그 부분이 나와요. 기억- 바닷가에 왜 사냐? 맞아. 용천이라고 어. 혹시 생각나세요? 뭐예요? 용천? 용천. 저는 배웠기 때문에 알지만 예. 용천대라고 해서 음. 그 한라산 꼭대기에 비가 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한 60년에서 80년 정도를 걸러져서 내려와요. 그게 아. 용천대에서 아주 수정같이 맑은 물로 솟아 나옵니다. 그러니까 돌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근데 실제로 제주도의 바닷가에 가면 곳곳에 돌로 그냥 그 건물처럼 돌로만 만든 집들이 있어요. 그 어. 목욕탕이거든요. 아. 목욕탕. 거기 용천이 노천 나오는 목욕탕. 거야. 예. 아. 노천 목욕탕인데 오. 용천수가 나오는 곳이에요. 거기를 기회가 되셔서 제주도를 가시면 나 가고 싶다. 한번 가보세요. 다음 그게 주에 가보겠습니다. 마을들에서 운영하고 보통 마을에서 운영을 그렇구나. 하거든요. 그래서 뭐 목욕하는데 할머니가 거기 앉아 계시면 이제 한 1,000원 드리고 들어가고 아 좋다. 뭐 그런 시스템이에요. 음. 예,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한 여름에 가도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땅 속에서 물이요? 솟아져 나왔기 아, 때문에. 아 온천이 아니구나. 네. 냉천이네요. 냉천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더울 때 들어가면 정말 좋죠. 겨울엔 못 가겠다. 예, 겨울에는 모르겠다. 정말 힘들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둘째 날 지형지물과 관련된 곳을 간다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교과서에 좀 많이 실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중학교 1학년 사회 교과서입니다. 그 지형 경관을 찾아가는 여행이라고 하는 단원에서 화산 지형 파트에서 이제 개략적으로 설명이 되고 그 다음 단원에서 우리나라의 매력적인 자연 경관 단원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의 지형을요. 제주도의 지형을 보면 이제 화산 지형인데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순상 화산, 종상 화산이라고 해갖고 아련하다. 진짜 꿈속 아련하다. 기억처럼 아련한 아련해, 기억들이 아련해. 있는데 그렇죠. 네. 그 이게 이제 유동성이 높은 용암의 경우에 순상 화산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순상이 방패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패 완만한. 그 모순 할 때 네. 창과 방패 모순할 할 때 때 순자예요. 순자. 무슨 방패. 예. 그러니까 약간 완만하게 제주도가 형성돼 있는데 그 중에 딱 가운데 부분은 유동성이 낮은 종상 화산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게 한라산 한라산. 정상 부분. 거기는 이제 뾰족하게 형성이 돼 있죠. 그 부분이 이제 교과서에 나옵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물, 그러니까 땅바닥에 물이 이렇게 한 방울 이렇게 딱 놓여져 있는 모습은 약간 완만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좀 쫄깃쫄깃하거나 좀 탱글탱글한 젤리가 딱 올려져 있으면은 위에가 볼록하게 나와 볼록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종산이냐, 종상화산이냐, 순상화산이냐 이제 이렇게 차이가 아는 나는 척 좀 거죠. 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이거 하면서 다시 네. 좀 교과서를 좀 봤는데 유네스코 세계 7대 자연유산 요 부분이 이제 교과서에 오. 실려 있는 게 좀 재밌더라고요. 7대예요. 7대 자연 네. 제주도가 있는 거예요. 제주도에 가보면 오. 5만 대 그게 써져 있어요. 근데 이게 오. 한때 좀 좀 말이 사기다 많았죠. 이야기가 많았었죠. 근데 교과서에 어쨌든 실렸습니다. 이 아. 부분이. 자랑할 만한 거라고 근데 생각하는 거니까. 제주도는 진짜 아름다운 것 같아. 진짜. 그럼요. 그쵸. 진짜 세계 어디에 내놔도 맞아. 모자람이 없는 곳인데 맞아. 요즘 난개발로 좀 그 맞아요. 소가리를 하고 있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교과서에 이런 부분들 주상절리, 용암동굴, 기생화산 아까 말씀드렸던 오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과서에 설명이 돼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주도에서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다시 제주도에 가서 네. 직접 보면서 신기하다고 느꼈던 거 진짜 이렇구나라고 생각되는 게 여기는 지형이 다르구나라고 생각됐던 지점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용천 용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제주도에 논이 없죠. 그렇죠. 예, 논이 없는 거, 물이 안 고이는 거. 그러니까 네. 다 밭이고 벼도 밭벼입니다. 예,
아. 그거 보면서 아 여기 제주도구나. 제주도 분들이 실제로 육지에 왔을 때 놀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땅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거기 뭘 키우는 거. 아. 논이라는 걸 알고는 관념상 아, 알고 있는데 물이 차 예. 있으니까 논에는 항상. 그렇죠. 오프라인으로 이걸 처음 본 사람들도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구나. 근데 나는 자. 제주도 가서 제일 싫은 게 막 이런 데 가는 거 막 테디베어 박물관 이런 음. 너무 이해 안 자연이 되고. 아름다운 데가 많은데 막 그렇죠. 근데 또 테디베어 박물관 사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 들으면 또 싫어. 보통 셋째 날 그런 무슨 파크 소인국 테마파크 뭐, 이런데. 그런 파크들을 많이 가는데요. 성박물관도 가죠. 그거는 19세 미만 못 아, 들어가지 맞다. 않나요? 못 죄송합니다. 들어갑니다. 네. 그거는 개맘이나 가요. 본인이 가는 그냥 다녀오셔서 인증샷 날려주시는 다녀와, 걸로. 다녀와. 그런 게 이제 좀 제주도에서도 이제 아마 이게 맞는 정보인지는 모르겠는데 더 이상 그런 박물관 허가를 안 내준다고 해요. 그래. 너무 제주 특색하고 선물이 상관없는. 너무 없어. 좀 뜬금없긴 하죠, 진짜. 솔직히. 근데 너무 더운 날에는 가서 에어컨 바람 좀 쐬러 가면 좋긴 한데. 근데 네. 그런 네. 곳 중에서 그나마 제가 이제 네. 그나마는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추천할 만한 곳이 제가 음. 우연히 갔는데 제주도하고 여기도 관련성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항공우주박물관 오, 뭐 있어요?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미국의 무슨 우주 박물관의 시스템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아. 이야기를 들었는데 체험하는 거 같은 거 있어요? 체험이 들어있는데 중력도 체험할 수 있고 와, 실제 어, 그건 신기하다. 그럼 뭐 괜찮다. 항공역학 같은 걸 할 때 양력이나 뭐 부력 같은 것들 그런 어. 것을 실제로 몸으로 그걸 경험해 볼 수 있게 하는 아. 그 기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음. 그리고 뭐 비행기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어서 그런 거는 거기는 한번 가볼만 하더라고요. 음. 예. 그런 정도는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파크 같은 경우도 가는 게 약간 그런 좀 리베이트가 들어있지 않나요? 여행사가 보통은 네. 이런 데하고 조인을 하면서 그쵸. 돈을 많이 벌어요. 그렇죠. 왜냐면 네. 거기서는 기념품 사니까. 네. 그렇지. 어. 예전에 저희 대학에서 맞아 갔을 맞아. 때 무슨 민속마을 같은 거 있잖아요 제주도에도. 성읍인가? 거기를 성읍, 갔는데 뭐 약간 이제 오미자차 시원한 거 준다고 하고서는 이제 아. 방으로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네. 판 게 말뼈 가루랑 오미자차인데 아. 교수님이 갑자기 말뼈 가루 말뼈가루가 그냥 무슨 그릇에 들어있는데 그걸 거의 1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거 어. 제가 그거 이런 뭐예요, 말씀을 원래? 진짜 드리면 말뼈가루 맞아요? 밀가루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네. 어떨지 모르겠고 음. 성읍에 계신 분들이 들을 수도 아. 있을 수도 있긴 한데 네. 제주도가 관광지에서 바가지가 정말 심하죠. 음. 중국인들이 다시는 안 온다고 하는데 특히 그렇구나. 그 중에서 제일 심한 곳이 성읍이라고 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실제로 제가 성읍분한테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어차피 우리가 중국인들한테 팔아서 먹고 사는데 중국인은 한 번 판 중국인한테 다시는 안 판다는 각오로 판다. 그렇게 와. 하는구나. 그러면 안 되지 장사가. 그렇게 하면 사실은 안 되죠. 안 되는데 그 말뼈가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말뼈가 됐네. 맞긴 네. 한데 효능이 진짜 있어요? 그거는 효능 부분은 사실 얘기가 좀 모르지, 하기가 어려워요. 그것도. 근데 음. 있을 이-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 그 사람 생각에서의 연관 검색이 딱 되잖아요. 뼈를 먹으면 뼈가 튼튼해질 그게 거라고 너무 하는 단순하다. 우리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음, 그 환상 그것과 연관이 돼서 그게 좀 판매가 되는 건데 아. 실제로 그런데 나오는 말뼈는 어떤 말뼈냐면 나 말뼈 산업 지금 공격하게 되는 걸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말뼈는 병들어서 늙어 관절염 죽은 류마티스 관절염 걸린 말뼈. 다 죽게 된 말들을 아. 가져다가 해요. 예, 동물 애호가 또, 개맘은 또 지금 그렇게 말을 죽인 게 아니라 이제 다 병들어서 말이 이제 죽은 말들, 떠났어. 폐사된 말들, 그 말들. 뼈들. 그러니까 일부러 죽인 건 아니겠죠. 그 그렇죠. 말들. 일부러 죽이기도 하죠. 네. 아 그렇긴 한. 그렇죠.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도가니탕 먹는다고 해서 도가니가 좋아진다고 이거 아니잖아요. 근데 솔직히. 도가니탕은 좀 좋아질 것 같아. 몸에 좋을. 아, 그런 그거- 생각들 때문에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네. 여기 또 아. 호객님 한 분 아. 계시네요. 아 근데 네. 그 승마 체험 같은 거 해요? 우리는 했었는데. 승마 나 체험을 재밌었는데. 승마 체험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 승마 근데- 체험을 어우.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하지만 애들 다 시키기에는 아, 좀 그렇구나. 힘들지 않나요? 개맘은 이제 안 할 거죠. 근데 저는- 그땐 되게 재밌게 했었던데. 지금은 안 그러니까 하지. 이제 어떻게 어. 원래 그 중국인 대상으로 할 때 어떻게 짜냐면 네. 말을 태워요. 아. 말을 태우고 튼튼하니까. 성읍으로 데리고 가서 말뼈를 우리도 그 코스였어. 팔아요. 예. 맞아. 그게 FM 어, 코스예요. 오미자 그쪽에서는. 시원하게 예. 차 한 잔 마시라고. 예. 오미자차를 줘요. 꼭 줘요. 맞아, 걔네들. 오미자차. 예. 하여튼 여러 학생- 명 샀어. 근데 학생들한테는 좀 그렇게까지는 거리가 안 먼- 하죠. 네. 그치, 예, 그치. 그렇게까지는 안 저는 하긴 뭐 하는데 그 테디베어 박물관 가서 테디베어 인형 같은 건 좀 사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테디베어도 되게 비싸요. 되게 비싸요. 원래 테디베어 진짜는 진짜 비싸. 테디베어 박물관이 테디베어 말고 그 뭐지 키티 헬로키티 그 박물관이 나는 그거 세울 때 그 여기 일본 장사 안 될 줄 일본 알았거든요. 거 아니야? 어디에 있는 거야? 생겼어요. 제주도에? 생겼는데 일본 예. 거 아니야? 일본 맞아요, 왜? 맞아. 아니 웃긴다.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응. 바글바글한 거예요. 지나는 중국 사람들 아는 거 아니야? 아니 한국 사람도 많고 전 세계에서 다 와. 그게 막- 왜 그러냐?
여기가 잘했어요. 그 여기만 파는 뭐 리미티드 에디션이 아. 있대요. 하루방 돌 하루방 네, 모양 네. 키티 있는 거 키티 입고 이런 거 아니야? 매니아들이 전 세계에서 오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아니래요. 있겠네. 네. 약간 판권도 샀겠네. 근데 왜냐면 그쵸? 네, 홍대에 그럼 있는 그렇죠. 키티 헬로키티 카페도 장사가 엄청 잘 됐었단 말이야 외국인 아니 근데 상대로.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브랜드 금달의 신모로 이런 거 좋잖아요. 뽀로로 아, 이제 하든지. 근데 아니. 그거는 이제 사업가 마인드니까 아무래도 수요 공급 따져서 하는 거겠죠. 금달의 신모로 네. 하자. 제가 거기도 가봤는데 키티 박물관도 가봤는데 원래 알고 보니 키티 그 매니아 아니야지 막 집에 가니까 김프로 집에 베개 이불 막 아니, 다 한- 키티 아니야? 한 핑크하고 200만 원 인형 뭐가? 하나에 와. 그 비싸. 아까 리미티드 리미티드가? 에디션이라고 한 거 음. 200만 원 정도 하는데 제가 본 장면은 뭐였냐면 딸이 아빠한테 이 인형 사줘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 조용히 해. 아, 아, 그래 그러고선 가격표를 보고 200만 원이니까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그러고 데리고 100만 나가더라고요. 원. 진짜 비싸다. 그쵸.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을 셋째 날 이제 보고 그렇죠. 파크나 뭐 이런 것들 에코랜드 뭐 이런 것들을 아. 보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셋째 날 저녁에 보통 이제 장기 자랑을 하죠. 아, 이게 네. 하이라이트 아닐까요? 거의 수학여행의 꽃이죠. 이런 여기서 시간이. 스타 탄생이 되는 경우가 그럼요. 많죠. 장기자랑 네. 나갔어요 저는. 뭐 했어요? 저요? 3포. 아, 이분 네. 끼가 많으신 초등학교지. 분이네. 초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 끼가 많았죠. 룰라? 나갔어. 그럼요. 그때 나는- 룰라가 저는 최고였거든요. 룰라 연인. 아 맞다 연인. 높은 그 누구 하늘을 거기서 봐봐, 뭐, 이거. 뭐 맡으셨어요? 저는 약간 뒤백 약간 저 고용 체린 어, 고영욱이었어요? 나는 메인은 나는 아니었어. 솔직히 그런 거 할 때 음. 장기 자랑할 때 나는 음. 그런 재능이 없. 춤도 못 추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노래도 못 부르고. 되게 잘 추시게 생겼는데 웨이브 장난 아닐 것 같은데. 학기춤. 그러니까 좀 나는 브레이크 소외감 댄스. 느꼈어. 아 왜요? 아,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리그인 것 아, 같은 뭔지 거야. 알 것 같아. 나가서 그렇죠. 춤추는 애들 어. 있고 거기에 환호하는 애들이 있는데 나는 음.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그치 아니고 그치. 그렇다고 내가 뭐 친구가 없고 그런 건 아닌데 맞아요 맞아요. 나 친구 많아요. 예. 그래서 레크레이션 게임을 하잖아. 반대항으로 막. 그렇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뭐 코너들을 누구 뭐 한 사람 나와 이렇게 해서 뭐 막 그런 하고. 거. 아, 나 그쵸, 그거 그쵸. 했었어. 나 진짜 좀 창피했었는데 막 다른 학교도 있었나? 근데 음. 그 삼행시 짓는 걸로 애들이 추천해가지고 나갔는데 근데 너무 너무 재미없어. 창피한 거야. 근데 너무 창피했는데 선생님 이름으로 삼행시 하는 거. 자, 뭐 사회자가 이러잖아. 자, 10반 하면 네. 내가 나갔어. 선생님 이름 해가지고 선생님 이름 뭐였지? 기억도 안 나는데 재미없었죠 그래서. 아니 좀 웃기긴 했는데 너무 창피했었어. 근데 요즘에는 더해요. 음. 소리 크게 지르는 사람. 뭐. 아니 이런 거 하지 않아요? OX 퀴즈 막 이렇게 해갖고 뭐 하거나 아, 골든벨 같이, 울리게 하거나 같이 뭐 이런 이런 것도 거. 하고 아니면 뭐 춤추거나 춤추고 뭐 하고 참 그 시절 때는 음. 참 거기에 참 목숨을 걸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요. 저 막 헤어스프레이, 칼라 스프레이 막 칼라 뿌리고 막 스프레이 그랬어요. 뿌리고. 근데 빗지하고. 남녀 참 지금- 공학인 네. 경우에는 이거 진짜 장난 아니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우리 나는 여중여고 나왔으니까 초등학교 때 남녀공학이었으니까 아주 그냥 난리 났었지. 그쵸.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몇백 점이 뭐라고 막 뭐 근데 되게 그 자존심이거든요. 자존심이지. 반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막 목소리 크게 지르고 막 응원 막 응원하고 뭐 막 1반, 목소리보다. 2반, 3반 뭐 이러면서 막 그쵸. 다 구호 만들고. 네. 반끼리 또 약간 삔또 상할 수도 있어. 잘못하면. 약간 일본어 말하시는 아 거 죄송합니다. 스미마생. 네. 핀트.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이제 장기자랑까지 하고 아쉽게도 이제 마지막 날 밤이 저물고 다음 날은 사실은 아침 먹고 오죠. 아. 예, 아침 먹고 와서 이제 네. 오랫동안 헤어져 처음으로 엄마랑 이렇게 오래 헤어진 애들도 아니 있을 수 촛불 있어요. 그거 예. 해야지. 또 마지막 날 밤에 촛불 의식해서 엄마 아빠한테 편지 울어야지, 쓰고 울어야지. 울고. 엄마 그- 보고 싶어요 막. 항상 그 어버이 은혜로 시작되는 노래는 이상하게 부르다가 갑자기 고마워라. 근데 웃긴 게 그렇게 엄마 생각하고 부모님 생각하고 울다가 집에 가면 또 싸워. 아니요. 그날 아주 된통 술 마시고 아 갑자기 이제 그런 행동을 하는 작심 거예요. 3초. 그쵸 그쵸.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제주도 수학 여행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돼요. 우리 진짜 제주도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러게. 제주도 나중에 한번 나는 제주도 거기- 현장에서 녹음 한번. 막 갈매기 아. 소리 들리고. 그 협재 요즘에 뜨는데 그 GD 카페 GD? GD GD G드래곤. 드래곤이 하는 어. 몽상드 애월이구나 애월 그죠 몽상드 애월이 아주 엄청 많이 온대. 애월이 요즘 진짜 핫해요. 애월이 그 핫하대. 애월이 진짜 가잖아요. 차를 몰고 거기를 가잖아. 그러면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두건을 쓰고 선글라스 쓰고 소형기 누르고 가죽 잠바 입고 서 있는 거예요. 뭐야 저 아저씨 최민수야? 그래 최민수야. 막 그래요 거기가 약간. 약간 연예인들 하는 애월 플레이스인가? 핫하고 그리고
난 협재 바다가 예쁘더라고요. 협재 바다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근데 저 개인적으로 저는 운전면허가 없거든요. 음. 차 없이 갈 수 있어요? 여행으로 좀 생각을 네. 해보면은 차 차 없이 없이 다니는 생각해. 분들이 근데 있어요. 있을 버스만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예 그러면은 뭐 너무 다 돌아다니진 않고 제주도도 꽤 넓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서귀포시에 뭐 어디 뭐 가고 제한된 제주시에 범위로 뭐 하기도 이런 하고. 식으로 차 없으면 못 간다고 맹비난을 아니,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꼭 그래요? 그런 버스 건 타고도 아닌 것 가요. 같아요. 그 제주 일주만 목적으로 차 그렇게 막 시내 버스만 타고 타고 해갖고 일주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올레길 투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올레길 올레길 코스별로. 근데 그러면 걸어가야지. 보통 이제 차 없으신 분들은 차 이제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 동쪽 오늘 요번에는 동쪽만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아니면은 뭐 그 보문이란다. 계속 그 뭐지? 서쪽만 가겠다. 그 서귀포 쪽에 네. 있는 그 중문단지만 가겠다. 아, 아, 그렇게? 중문 보문 헷갈렸다 계속. 아. 그쪽에서만 놀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그 플레이스를 정해놓고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음. 저희도 요번에는 좀 이제 중문 쪽에서만 저번에 한번 갔었는데 그때는 이제 좀 성산 일출봉 이런 약간 동쪽을 위주로 돌았다라면 요번에는 이제 좀 남쪽으로 네. 혹시 계획 중입니다.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네. 여기는 지금 잘 그 관광객분들이 모르는 조그맣게 곳이긴 얘기해주세요. 한데 음. 예. 어차피 제가 말해도 몇 네. 명 안 갈 거기 아, 때문에 그래요? 네. 그 저기 고산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어. 한경면 고산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어. 한경면이 굉장히 바닷가도 아름다운 곳이고 어. 그 중에서도 고산은 옛날부터 농사만 짓던 마을이라서 어. 관광과는 좀 거리를 두고 거기 뭐 살았던 있어요? 거기가 정말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개 데리고 와서 개 끌고 다니고 아, 막 자연경관이구나. 그런 동네예요. 한적한 근데 시골 거기가 마을이구나. 개발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땅을 파면 뭐가 자꾸 나와 뭐가 나와? 유물이. 아, 그 그렇구나. 또- 뭘 지을 수가 없구나. 그래갖고 건물을. 이걸 다 했어 발굴을 다 했어. 네. 그리고 다시 이제 옆에 개발을 파면은- 하자. 땅을 또 파는데 공룡이 나와. 아, 막 그런데요. 영화 같은 거? 아.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서도 가장 개발이 안 된 곳 중에 하나예요. 근데 탐난다. 요즘엔 사실 또 너무 개발됐. 네. 맞아요. 제주도. 땅값이 장난이 아니라. 땅값도 많아. 그래서 사는 고산 정도는 한번 한경면 일대를 거기가 알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음. 예, 거기 가시면 수월봉이라고 있어요. 음. 수월봉이 별명이 있더라고요. 바람의 언덕이라고 하는 별명인데 바람의 언덕은 들어본 거 같아요. 네. 우리 예전에 거기 가지 않았나? 거기 아닌가? 석지코지. 그 제주도가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쵸. 바람이 많이 부는 데 중에서도 수월봉은 바다 바로 앞에 있는 봉우리예요. 거기 갈대가 이제 한참 갈대가 할 때 보이구나. 가면 정말 그 바람에 갈대가 이렇게 흔들리는 멋있겠다. 모습이 너무 이뻐요. 개인적으로. 가을에 가면 알겠습니다. 멋있겠네요. 가을이 그리고- 좋대. 제주도 사람들이 가을을 추천하더라. 그리고 지형 공부하기도 굉장히 좋아요. 아까 그 공룡 나왔다고 했잖아요. 시험 공부 예, 안 할래요. 예. 제주도 그런- 가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놀래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제주도 수학여행 뭐 수학여행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와 더불어서 제주도 수학여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제주도 갔다 온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러니까요. 아, 진짜? 정말 디테일하게 음. 네, 알게 됐네요. 다음 시간에는 좀 아쉬운데? 우리 저기 생선님이 준비를 하신다고 했죠? 수학여행이 사실은 네. 또 이렇게 제주도만으로 끝내기 좀 아쉬우니까 아쉽습니다. 예, 다음 한 번 더 시간에 하는 걸로 한 하고 번 예. 더 가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품격 학교 다시 보기 우리 다음에 만날 수 있죠? 만날 수 있죠. 내가 네 선생이다입니다. 선생.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